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라는 것도 출범을 해가지고 그렇죠. 뭐 통일교 수사도 이게 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를 봤더니 신천지 관련된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단식의 명분을 모르겠는데 우리가 통일교 특검 하겠다고 했어. 근데 신천지도 포함하자고 했어. 근데 신천지는 또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단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뭐가 신천지랑 걸릴 게 많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천지는 예전부터 그 우리 코로나 때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의 입당 원서 같은 것도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신천지는 필수 불가결하게 특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통일교만은 해서는 저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고 또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신 게 있잖아요. 정교 유착 근절해야 된다고. 그 차원에서 신천지와 통일교는 한꺼번에 수사를 하는 게 맞죠. 네. 네. 우리 평론가님은 그 한겨레 신문 보도 보셨을 텐데 네. 대체로 어떤 것이 주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2023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종교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고양시에서 허가를 좀 해줬다가 주변 주민들하고 이렇게 워낙 반대가 난리가 심하니까 났겠죠. 난리가 그러니까, 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직권으로 이제 고양시에서 취소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교단 차원에서 신도들의 국힘 당원 가입을 막 이제 막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시를 하고 심지어 이미 국힘의 당원으로 가입했던 신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주소지를 딱 고양시로 변경을 하라고. 문제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네. 상당히 고양시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었던 거죠. 이게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신천지와 국힘과의 어떤 커넥션 뭐 이런 거를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통일교 특검을 하면서 민주당이 신천지도 특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의 기사까지 나왔다고 한다면은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예. 장동혁 대표는 지금 통일교 특검 하자고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 특검 하지 말자고 단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 특검은 여야 간에 지금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둘 다. 하자고 하는데 하자고 단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하지 말자고 단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무슨 특검 하지 말자고 단식하는 경우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뭘 네, 하자고 그렇죠. 단식해야지. 그 말씀처럼 이게 아마 당원 가입을 해서 그 당시에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그 당시에 거기 당협위원장이었는데 반대를 했나 보죠. 그 워딩도 있더라 기사에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네. 김종혁하고 경쟁자든 아니면 김종혁을 쳐내려고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내 어쨌든 경선 과정에 당원들이 필요하니까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어디나 막 있는데 주소를 사실은 당원 가입할 때는 그 주민등록 등본 이걸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아. 예. 원래는 그렇구나. 내는 게 맞는데 네. 지금은 이제 주소를 옮기려고 할 때는 지금 내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한 주소로 특정인의 주소로 해서 그냥 거기다 그냥 다 가입시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그게 이랬다 보니까 네. 지금 민주당은 주민등록 등본이나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본을 내게 해요. 허위로 되니까. 근데 이때는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중에 당내 경선에 관여해서 네. 자기들과 어긋나는 사람,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을 쳐내겠다 이런 의도가 있던 거니까 한 지역구에 이를 정도면 전당대회나 그러게요. 아니면 당대표나 아니면 대선 후보 뽑을 때는 얼마나 하겠어요. 여기 그러니까요. 한 사람도 네. 한 지역구도 이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래저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봤을 때는 좋게 보일 수가 없겠다. 한겨레 신문에 멘트가 나와. 여기서 멘트가 나와. 멘트가 나와. 제명 확실하네. 제명 확실해, 보니까. 제명 확실해. 한번 불러요. 네, 불러서 뭐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어쨌든 간에 장두영 대표가 오늘로 닷새째 단식을 하고 있는 거고 명분상으로는 공천원금 특검 하자 통일교 특검 하자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네. 장두영 대표가 언제까지 단식할 것인가 이런 것들 궁금해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단식 누가 말려주기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머리 아프다잖아요. 머리가 아픕니다. 뭐 이러고 있잖아 지금. 뭐 꽃 한 송이 뭐 향기 맡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되게 불행인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 공화국 있죠. 조원진.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네. 우리 공화당 현수막으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지지합니다. 막 이런 현수막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식 끝까지 해라라고 지지하고 있는데 본인은 머리 아프다고 지금 쓰러져 있고. 의사 불러와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 24시간 필리버스터 성공리에 잘했잖아요. 성공적으로. 거기에 이제 고무가 돼서 단식까지 한 것 같은데 그냥 최장 기록 한번 기록했었으면 좋겠다. 최장 기록으로 가자. 최종 기록 갑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왜냐면 이게 지금 노회찬 의원님 30일 했거든요. 4일째 했어요. 예. 4일째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토로하는 저는 단식하면서 저도 뭐 해보고 했지만 보통 그래도 아 해보셨어요, 우리 5일, 아니, 저도 교단님도. 지난번에 한번 해봤죠. 네. 5일 한 3, 4일째가 제일 힘들긴 해요. 그래도 4, 5일째는 하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에 가서 막 내가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돼야 막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보면서 전혀 준비 없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통은 아 돌발적으로 한 것 같다. 왜냐면 보통은 그래도 식사량을 조금씩 줄여가고 뭐 이렇게 건강도 약간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야 좀 이제 되지. 어느 날 그러니까 어제까지 먹다가 오늘부터 딱 끊으면 굉장히 그 무리가 많이 진짜 가요. 힘들구나. 힘들죠. 네.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한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줄여가면서 서서히 있게 끊어야 되는데 돌발적으로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 후유증이나 힘든 게 더 빨리 찾아와요. 그렇구나. 아니 지금은 5일 됐잖아요. 네. 사실 지금 디톡스 기간이에요. 그 독소가 빠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건강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얼굴 보면은 얼굴 색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는 독소 빠지고 있다. 우리 공화당이라든가 김재원 전 최고위원 뭐 단식 동조 이런 게 과연 장동혁 대표를 위한 길인가? 지금 장동혁 대표는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막 여기 응원하고 있어. 응원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오늘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본인 SNS에다가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네. 정당 지지율이 조금 오른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멈출 게 수가 없습니다 못 지금. 맞추겠네. 끝까지 가야겠네.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국힘의 일부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빨리 그 장동혁 대표 단식하고 있는 그곳을 방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 한동훈이 와서 예, 해결해라. 이런 네. 의견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의 출구 전략을 유일하게 지금 돌파할 수 있는 데는 한동훈 밖에 없다.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지금 청와대가 아, 손을 내밀어줘서 제1당의 야당 음. 대표잖아요. 그래도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시다가 도저히 저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면 비서실장이든 정무수석이든 보내서 단식을 만류하게 하는 모양새가 유일한 탈출구라고 아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번 신임 네. 정무수석 정무수석 인사는 가겠죠. 인사 아 예방 가면서 네. 네. 멈춰 주십시오. 하면 그게 유일한 탈출구가 원래 단식이라는 건 퇴로가 있어야 되니까 명분이 그렇죠. 정치인들이 그럼요. 중요한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두 가지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통일교 특검은 하는 쪽으로 많이 가닥을 잡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정 간에 가교가 돼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만들 명분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아마 지금 말씀처럼 지금 요번에 저 갔다 와서 식사할 때 안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야당 정치인들이 뭔가 좀 자기가 좀 위치 잡으려고 할 때는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잖아요. 그거 제안할 거예요. 지금도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럿이 맞먹는 건 안 되고 혼자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말 들어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 이게 하나로 뭉쳐서 막 빌드업 하다가 딱 당대표 단식하고 쫙 이랬으면 뭐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그 안에 집안 싸움 하고 있잖아요. 집안 싸움 하고 있는데 돌파구를 하는 것 같아서 굳이 뭐 해야 이렇게까지 돼 마련해 이럴 줄까? 생각이 없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5일 차면은 그래도 야당 대표인데 제일 야당 대표인데 보통 우리 생각이 그래도 두 자리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하다 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두 자리는 채워야 되거든요. 그럼 10일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지금 죽겠다 죽겠다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한 2, 3일 후가 고비일 것 같아요. 아까 집안 싸움 뭘 안 해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스스로 그만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집안 싸움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국회 앞을 지나다가 갑자기 구호가 들리는 거예요. 대출 한동훈 대출 그래가지고 아니 뭐 대출이 한동훈 뭐야 그때 다시 들어보니까 퇴출 하고 대출인데 얘네들이 장동혁 단식 성원하는 애들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절대로 이 집안 싸움 때문에 정말로 간단히 멈출 수 없는 싸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 2개월째 익명 게시판 이 사건 갖고 지금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당의 게시판 그 누가 그렇게 많이 봐요?
뭐 당원들이나 몇 명 보겠지.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여론에 영향을 주고 우리 사회에 어떠한 뭐 해악과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저는 굉장히 뭐 자괴감이 들어요. 국민의힘을 볼 때.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사과라고 뭐 했잖아요. 사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했죠, 어제. 네. 네, 뭐 2분짜리. 본인은 이게 조작된 거고 뭐 억울하게 뭐 피해봤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본인이 억울하게 조작됐고 그게 피해자라면 한동훈 법 좋아하잖아. 법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밝혀내면 될 거 뭐가 아닙니까? 그런 거지? CCTV 가리자. 가리자 네. 하면 되지. 그 말은 쏙 들어가고 그냥 억울하다 조작이다라고 얘기만 하면 그게 뭐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 한 장 입장문 이제 입장문이라 하면 입장문에 보면은 뭐에 사과한지를 몰라요. 아니 그래서 그 한동훈이 그 게시판에 관여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가족이 그거 썼다는 거야 안 썼다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은 하나 대답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조작이고 억울한데 내가 미안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거랑 똑같이 장동혁이 지난번 했던 입장문 낸 거랑 수단이 잘못돼서 미안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도 수단이 잘못돼서 미안하다라는 그때 사과랑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이게 조작돼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장동혁 대표 옆에 가가지고요 삭발하세요. 지금 우리 말님이 임세은님 단식했나요? 슬림해졌어요. 이게 지금 나왔는데 단식하신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근데 적어도 저는 지금 네. 그 장동혁 대표보다는 다시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티는 데 등하다. 예. 국민의힘은 보면은 약간 추위와 더위와 굽는 걸 취약해요. 오래 못합니다 이런 거.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의 사과 우리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거를 언론들이 사과라고 지금 보도를 했잖아요. 규정을 그렇게. 예. 근데 사과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과라고 하는 게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면 자기의 말이라든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과를 했거든요. 송구한 마음. 네. 근데 뒤에는 또 자기에 대한 그 제명 조치 의결 그거는 또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일단 그 사과라고 언론들이 이 명명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전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갑자기 왜 사과를 했을까? 이게 일요일 날 영상으로 2분짜리 그렇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그 전날에 조선일보가 일면하고 사설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지금 국힘에 있어서 국힘의 모습에서 한동훈 당신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설 내용을 좀 거칠게 요약을 하면 근데 왜 그렇게 뻣뻣하냐. 중재에 나서네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사과해라. 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일요일날 진짜 사과를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조선일보가 원한 사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사과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조선일보는 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했을까? 어찌됐든 지금 갤럽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 국힘 지지율 떨어지거든요. 이대로 가면은 뭐 선거 이제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악수하고 이걸 매듭 짓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장동혁 대표보다는 한동훈 쪽에서 먼저 숙여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조언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여전히 검사의 어떤 옷을 못 벗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기대만큼은 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매듭을 짓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사과라는 거는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고 톤앤 매너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페이스북에다가 영상 올려놓고 이게 그건 사과했다고 하고 그 불량 구성이라는 것도 당원들에 대한 송구한 마음이라는 것이 뭐 2분 내내 나오는 게 아니라 앞뒤로 이런 전제를 또 깔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받는 건 핍박이 맞다. 이런 식의 서사다 보니까 그렇죠. 사과만 그냥 했으면 돼요. 뒤에 말씀처럼 뒤에 이게 뭐 탄압이다 이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처럼 뭐 내가 썼는지 가족이 썼는지 뭐 그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단계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가족과 나와 가족이 뭐 이런 문제를 했으니까 미안하다. 썼다 안 썼다는 말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나중에 수사 영역일 수 있는데 했는데 그게 없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지 책임 아니에요? 자기 책임 같아. 아니, 처음 얘기 나왔을 때 가족이 한지 알았을 때 그때 우리 가족이 관여해서 죄송합니다. 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1년 2개월 동안 떠들 일이 아니잖아요.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자책임. 국민과 당원께 걱정을 끼친 점. 이것도 자기가 한 거네요. 국민들은 모르겠어 관심 없어요. 오랫동안 입장 표명을 제대로 안 함으로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단계에 대한 사과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문제는 그거고 지금까지 계속 이게 해결 안 되고 넘어오니 오랫동안 이게 된 게 죄송하다는 거예요. 요게 죄송하다는 게 아니고 앞에 게. 그래서 약간 내가 보기에
핀트도 틀렸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중재하려고 하는 사과는 국민의힘이란 대의 보수의 대의를 위해 가지고 그렇죠. 장동혁 한동훈 싸운 당사자들끼리 사과하라는 건데 맞습니다. 이 얘기는 장동혁한테 사과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본인의 스태프였다고 하잖아요. 본인의 스태프 한 장동혁은. 그러면서 스태프. 근데 보통 우리가 다 동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치. 우리의 동지 이렇게 얘기하지. 내 스태프라는 얘기를 누가 해? 그러면 본인도 똑같네. 윤석열, 김건희 스태프였지 본인도. 아, 또 한동훈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를 보면은 허세와 컴플렉스가 뒤섞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허세는 허세대로 막 있어, 막 뽕 차고 막. 뭐 하여튼 뭐 기높이 신고 막 이 허세가 듬뿍한데 그거에 기반에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그 콤플렉스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껍데기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껍데기가 있었죠.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껍데기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장관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껍데기를 갖고 정치를 시작이 된 건데 이제 그 껍데기가 벗겨지면 이제 날것의 한동훈은 제가 보니까 정치인으로든 인간으로든 그냥 본인이 스스로가 자립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껍데기를 입으자니 불편하고 사람들 베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계속 벗자니 자신감 없고 하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저런 상황이라서 그냥 한동훈 대표께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건 그냥 유튜브 열심히 하셔라. 아 유튜브에 집중해라 지금. 돌돌이 이거 하고 이게 한동훈을 지지하고 뭔가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매개로 어떤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국힘을 좀 변화시키려고 기대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보면 무지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명 조치 결의를 했을 때 그러면 자기가 뭐 무소속으로 이번에 그러면 뭐 지선에 출마한다거나 험지에 그것도 뭐 그런 어떤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걸 계기로 자기 신당을 창당하겠다. 네. 뭐 이런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고 국힘에 그러면 조선일보가 이렇게 조언한 대로 그럼 장동혁 대표랑 어찌됐든 국힘에 한 지붕 하나 있고 싶으면은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네.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이제 요 정도 합시다라는 어떤 리더십을 보이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렇다면은 네. 할 게 없어요. 할 게. 예를 들어 지금 가서 단식장 가서 뭐 동도 단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네.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서 24시간 하고 나니까 잘했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제 옆에 가서 이제 단식 손잡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그- 없잖아요. 아니, 저기 징계하겠다는 사람인데 이 숙인 것도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 자존심 숙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아직 이제 미련이 있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뭘 만들거나 무속 출마할 생각이면 뭐로 해. 그냥 용기가 오히려 없어. 용기고 제명 당하고 그냥 약간 핍박 받는 모습으로 나가는 게 더 좋은데 그럴 용기는 없는데 네. 그래도 뭐 계속 정치는 하고 싶고 붙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혹시 뭐 제명 안 시키고 봐줄라나 좀 다운 시켜줄라나 생각할 아니, 텐데 근데 천만은 만만의 콩딱이에요. 지금 국힘을 보십시오. 네. 저기 장동혁 대표 오른쪽에 고성국 들어와 있고 네. 전한길 뭐 황교안. 안 돼요 지금 황교안 막 이래가지고 아니 안 그러면 세 된다니까요. 분 다 공통적으로 한동훈이 단식장을 찾아가서 대승적으로 어쨌든 간에 악수하거나 정치인적인 화해 있잖아요. 내용적인 걸 떠나가지고 형식상으로라도 그런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면 진짜 그거는 배알도 없는 거죠. 지금 제명하겠다고 하고 그게 지금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단식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한다 그러면 정말 완전히 확 숙이는 거잖아요. 진짜 그 가랭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임세현 부대변인은 선임 부대변인으로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혹시?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대표가 자꾸 이재명 정부 뭐 독재다 이야기하고 뭐 의회 폭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로 두 분이 공조하시면 되죠. 그래서 방법은 하나뿐이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장동혁 단식장을 찾아가셔서 이재명 독재를 함께 싸우겠습니다 하고 삭발하라니까요. 삭발밖에 없다 지금 답이 거기서, 보시기에는 옆에서 우리 같이 공조합시다. 다른 저는 저희가 있는 것 삭발을 같아요.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다른 저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는 이제 안 여쭤보고 어쨌든간에 결국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단식 문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 보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4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당시 시국 상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뭐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의 다방면적인 칼날들을 뭔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단식을 3주 이상 한 거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의원 신분일 때 세월호 문제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열흘 단식을 한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정치인이 이제 칼을 뽑았으면은 끝을 봐야 되긴 되잖아요. 어떤 식의 결말이 나올지.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열흘 했으면 열흘 이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당
그래도 행색이 제일 야당대 9일 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2, 3일 내로 그 위기가 찾아올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시절 생각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뭐 저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동두단식하고 그때 하시고. 했죠. 많이 했고 네. 그게 어찌 보면 당내 이렇게 결집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그 영장이 가결되면서 완전히 이제 당원들이 폭발한 거잖아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결시키냐. 다행히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이 혼란을 정리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아, 그 제가 단식이. 그렇죠. 네. 단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통과되고 사법부에 기각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 못한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 장덕 대표는 당내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당에 뭐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 달라서 출구라는 게 정말 안 병원 가는 떠오르네, 것밖에 잘. 없어요. 제가 보기에 병원 가는 네. 것밖에. 네. 정말로 뭐 병원에 이렇게 실려가는 실신하거나 것밖에 이런 없어요. 상황 네. 속에서 우리 민동기 평론가님도 상상되는 그림 같은 게 딱히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장을 찾아오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안 할 것 같고요. 예, 그 정치적인 실효성도 별로 실익도 없는 것 같고 본인 입장에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변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청와대 변수가 아닌 게 제대로 이제 뭐 이제 푸십시오라는 어떤 명분을 청와대 쪽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그건 진짜로 이제 단식을 계속하면서 아까 현근태 변호사님 말대로 열을 넘고 이래서 실제로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단식을 중단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서도 약간 희미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청와대가 어쨌든 간에 새로운 정무수석을 진용을 그쵸. 꾸렸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장도혁 대표 예방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청와대 근무해 보셨으니까 당연히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어떤 분인지를 궁금해하는데 우리 부대변인 보신 홍익표 정무수석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그 부드럽고 젠틀하고 유하신 분이에요. 딱히 이렇게 강한 소리도 안 내시면서 그냥 화합형 약간 인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정무수석 이제 막 됐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막 인수인계하고 하느라고 바로는 예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네. 그런 부분도 장동혁 전 그러니까 대표의 단식도 아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쯤 이제 국회 예방하겠죠. 네. 거기서 이제 단식장 아마 찾아가서 설득이나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어떤 요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장동혁 대표 마음은 지금 우리 그 홍익표 원내대표 오기만 버선발 정무수석 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조금 천천히 가도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도 좀 해야 되고 아. 정리할 게 많으니까 전 네. 다음 주 월요일쯤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저도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임명 받기 전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아 그래요? 출판 기자님 예. 알려드리려고 어떤 말씀하십니까? 예. 일단은 뭐 출판 기자님 오세요 그랬더니 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뭐 예. 앞다잖아요. 이분도 이제 서울시장 출마 그렇습니다. 네. 출판 기자님이 제가 준비했었다는 말도 듣기에도 들었어요. 직전까지 준비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갑자기 된 것 같긴 한데 음. 이분이 아시겠지만 원래 예전에 통일 외교 안보 쪽 공부하셨고 그쪽 연구원에 계셨었고 그쪽 전문가예요. 그리고 뭐 당에서도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어느 쪽에 뭐 개파색도 좀 옅고 그다음에 약간 뭐 합리적인 편이에요. 다들 좋아하고 네. 이분 의외로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소통도 잘하시는 분이라서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저는 이게 만약에 정무수석이 찾아간 걸 계기로 만약에 영수회담 제안하고 그걸 핑계로 풀어버리면 그 모양 웃기잖아요. 지금 뭔가 빨려 요구하는 들어간 거는- 느낌이지. 그렇죠. 특검 뭐 해라고 이거 했는데 갑자기 그거는 그러니까. 모양이 안 맞아요. 안 맞지.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란가 모르겠어요. 지금 모양 따질 때가 아닐 것 따질 때가 같은데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저는 한 어떡해. 9일이나 10일째쯤에 딱 가면 아마 뭐라도 그냥 얘기하면 받을 것 같아. 뭐라도.